100당구가 되려고 그러면 무엇을 잘해야 되냐면 80당구에서는 잘 못했던 끌어치기를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자, 80당구 정도 50당구는 각도가 45도 이상이 넘으면 그때는 그 수준에 맞는 거는 힘으로 공을 치는 거예요. 그냥 힘으로 쏘고 맞으면 맞고 이렇게 키스가 들어가면 네? 본인도 당황스럽죠. 왜? 이 공이 여기 와서 때릴 것도 모르고 그냥 앞에 가는 공만 봤는데 지금처럼 와서 딱 때리면 이 공이 왜 와서 맞지? 오늘 재수가 엄청 좋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이 100당구란 말이에요. 네. 80당구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올지 모르지만 그냥 딥다 그냥 후려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네. 들어가면 좋고 안 들어가도 괜찮다. 이게 바로 얘기하는 100당구입니다. 자, 근데 이 100당구에서 끌어치기라는 부분은 이제부터 여러분들 스트로크를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얘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끌어치기 스트로크들 중에서 팔로우 스로를 사용할 줄 아셔야 돼요. 100당구에서 힘으로 내지르는 것보다 이때부터 이제 기본기를 잘 갖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쳤을 때 이 공을 끌어치기의 각도로 만들었을 때 공을 2개나 3개 정도 공을 집어넣는 이 훈련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팔로우 스로우의 샷이 들어가야 돼요. 모으고는 관계없어요. 네. 모으는 거는 각도가 좋으면 모이는 거고 네. 안 좋으면 못 모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100당구에서는 끌어치기를 할 때는 모으는 거 하면 좋겠지만 모으는 순간에는 어떻게 됩니까? 100당구가 아니죠. 자, 그러니까 연습을 할 때는 맞추는 것도 해야 되지만 모아치기도 해야 된다. 자, 그럴 때 끌어치기에서 실력을 가장 많이 높이려고 그러면 얘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네. 요거는요, 당구를 400, 500을 쳐도 요 경우를 굉장히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제일적구와 목적구를 이렇게 지금 2포인트 있죠? 2포인트 라인에 여기다 이렇게 공을 세웠어요. 자, 그 다음에 제 공을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제 공은 제 수구는 중심이고 그 다음에 제일적구의 오른쪽 면 화면에서 보이시죠? 네. 요 면에 제 공이 이렇게 세워놔야 돼. 이게 진짜 90도예요. 많은 분들은 이거를 90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지금 현재 이 2포인트와 2포인트에 이 공과 이 공이 똑같이 같은 선에 있어야 생각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얘가 이렇게 공 반개 정도 오른쪽으로 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공을 끌어치기를 할 때 힘으로 때리면 이 공은 두께를 두껍게 치기 전에는 절대 안 오고 이 공을 2분의 1 두께로 치셔야 돼요. 2분의 1 두께로 공을 쳤을 때는 힘으로 쳐서는 안 오게 되어 있습니다. 8분의 5 두께, 8분의 6 두께는 힘으로 때리면 죽여치기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 이때 여러분들 큐를 빠르게 찌르기예요. 한마디만 할게요. 빠르게 찌르기다. 빠르게 찌르기로만 공을 치시면 돼요. 이 스트로크의 연습을 엄청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공이 가는 것이 무리하지 않게 공이 끌어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큐를 찌르는데 자, 찌를 때 아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팔 전체를 밀어놓으면 우리가 이거는 밀기 형태가 되지 찌르기 형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치는 건 찌르기 형태가 되고 이렇게 여기 하박을 여기 팔꿈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 스트로크로 공을 쭉쭉쭉 넣어주시면 이게 바로 멋진 공이 되는 거예요. 자, 멋진 공이 돼서 공을 이렇게 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훈련에 끌어치기 하시고
끌어치기의 공식이 있죠, 여러분? 이 끌어치기 공식을 여러분들이 터득을 하셔야 됩니다. 끌어치기는 감으로 치기, 야, 대충 여기서 때려. 그러면요, 여러분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끌어치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식을 또 많이 설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끌어치기라는 것은 항상 당구공의 중심과 중심,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지점을 공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심과 중심, 자, 이게 수구예요, 수구. 그 다음에 이렇게 놨을 때 중심과 중심, 수구와 제일적구와 목적구. 자, 얘는 수구입니다. 제일적구, 목적구. 자, 이렇게 놓고 여기와 여기의 그 가운데 지점을 6시 3팁으로 공략하면 이 공이 맞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두껍게 쳐갖고 갔다는 것은 끌어치기를 정상적으로 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두께를 더 두껍게 써야 된다. 두껍게 더 치신 분은 이 공을 정상적으로 친 게 아니라 이거는 약간의 충격량을 이용한 끌어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작용반작용의 그 충격량인데, 제가 물리학과 출신이고 이 물리 수업을 대입 물리 강사로 27년 동안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 27년 동안 강의를 했는데 이런 걸 할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설명이 또 쉽게 되고, 이게 왜 이런지 상대편을 보고 저게 왜 그러지? 무슨 어떤 부분이 이 공을 내가 못하게 치지 못하는 거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자, 그래서 이 공식대로 공을 쳐주셔야 됩니다. 중심과 중심, 중심과 중심. 이거야. 중심과 중심, 중심과 중심, 거기에 가운데 부분을 보고 이 공을 6시 3팁으로 주고 이 공을 공략을 하시는데, 이때 여러분들 회전을 안 주고 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회전을 주고 공을 공략하시는 분들은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 뭐냐? 자기가 회전을 안 줬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회전을 안 줬는데, 회전을 줬는데 안 준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6시 3팁으로 공을 치셔야 되고, 타점자일 때 회전을 주고 공을 때리게 되면 나중에 공이 맞았을 때 휘어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 200이 됐을 때 공을 끌어쳤는데, 두껍게 쳤는데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전으로 공을 공략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끌어치기를 기본적으로 90도에 배치해서 2분의 1 두께로 6시 당점을 주고 찌르기로 하방만을 이용해서 찌르기를 했다. 공의 깊이는 2개나 3개 정도까지만 집어넣으면 찌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가지고 이제 90도 끌어치기를 내가 터득을 한 상태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 4가지 배치의 끌어치기를 여러분들이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두 번째 포인트에 공을 놓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쪽 두 번째 포인트와 이쪽 두 번째 포인트. 거기다가 공을 놓고요. 하나는 포인트 상으로 공을 거리상으로 한 포인트 제일적구와 목적구, 즉 빨간 공과 빨간 공은 한 포인트를 하고 제 공의 거리는 이거와 이거의 중간 정도, 그러니까 약 한 15cm 정도를 떨어뜨려 놓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코너와 저 코너 있죠? 코너와 이 제일적구와 목적구, 제일적구와 수구를 일자로 중심을 통하게 딱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연결을 딱 하고 이 공을 끌어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딱 끌어치기를 하면 지금 이 공이 이쪽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구 쪽으로.
자, 이 상태에서 그 겨냥하는 방법대로 쓰고, 되죠? 제가 일부러 허리를 많이 숙였어요. 화면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딱 쳐주시면 이 공이 이제 놓아치기 각도가 됩니다. 자, 처음에 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잘 안 나옵니다. 왜요? 고수일 때는 이렇게 제1적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만 하수일 때는 이 공을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게 치죠. 그래서 공이 힘이 넘쳐서 돌아서 나갑니다. 자, 이거를 내 거로 만드셔야 돼요. 이거를 내 거로 만드셔갖고 해야 되는데 요 정도의 끌어치기 훈련을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이 공에 훈련을 해주시면 어느 순간이 되면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공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걸 반복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반복을 하셔야 되냐? 얘는 한 6개월 정도 매일 10분 정도 연습을 해주시면 이제 습관이 됐을 때 저는 지금도 해요. 왜? 고수는 모아치기가 한 방에 나왔을 때 찬스를 못 잡으면 상대편한테 지락률이 높아요. 네. 상대편한테 지락률이 높기 때문에 한번 이런 찬스가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놓치면 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잘 보이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 공을 이렇게 끌어치기로 이렇게 치셔서 처음에는 안 모일 수 있겠지만 자꾸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끌어치기 패턴은 얘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엄청나게 하시고 내가 조금 더 잘 된다. 그러면 제1적구의 거리를 조금씩 공 반 개 정도씩 늘리는 거예요. 공 반 개 정도씩 늘리면 점점 끌어치기가 좋아지고요. 자, 그 다음에 목적구도 공 반 개 정도씩 늘리는 훈련을 해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얘는 이런 식으로 많이 가 있겠죠. 그렇죠? 점점 목적구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사람의 심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세게 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훈련을 하면 결국 세게 치지 않아도 이 공이 이렇게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거겠죠? 그러면 모아치기 기술이 완성도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저도 매일 하지만 거짓말 안 합니다. 저 매일 합니다. 매일 하지만 할 때마다 새로워요. 그리고 실력이 항상 달라져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끌어치기를 지금과 같은 배치에서 끌어치기를 하셔야 되고, 이제 두 번째 배치가 쓰면 여러분들 이 배치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 배치는 이 공을 쳐서 이 공이 이렇게 저쪽에 맞은편에 단 쿠션에 맞아서 이쪽으로 오는 이 그림의 훈련을 해주시는 거예요. 해주시는데 마찬가지로 이 공은 이쪽 포인트와 이쪽 포인트에 제1적구와 목적구의 거리를 띄워놓고 그 가운데에 제 공을 세워놓습니다. 제 공을 세워놓고요. 이 공을 똑바로 놓는 것이 아니라 조금 오른쪽으로 공 반개 정도를 오른쪽으로 세워놓은 상태에서 이 공을 끌어치기를 하는 거예요. 끌어치기 연습을 하면서 뭐부터 같이 하는 거예요? 모아치기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을 이렇게 끌어치기 훈련을 처음에는 이렇게 되겠죠? 막 도망가고 이래요. 엄청 힘들어요. 안 맞고 투터치 되고 이렇습니다. 하지만 연습은 이러한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연습은 이러한 두려움을 없애줘서 시간이 지나서 이 공을 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공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요, 한 2달 정도 되면 지금처럼 이러한 흐름이 생기는 게 50% 이상에 도달하게 됩니다. 50% 정도에 도달하는데 전제 조건은 당연히 뭐겠어요?
전제 조건은 당연히 정확한 스트로크의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 힘으로 때리면 절대 안 모여요. 그러면 공을 쳤는데 자꾸 이렇게 넘어갔다. 오지 않는 거는 잘 끌어서 그런 거니까. 왔다가 제일 적구가 넘어갔다 그러면 나의 연습이나 내가 끌어치는 방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죠. 제대로 모르고 있으니까, 제대로 모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엄청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공을 치면서 처음에는 세지만 이렇게 공을 자꾸 때리면 이 센 공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끌어치기 기술이 좋아집니다. 이게 여러분들 두 번째 끌어치기 연습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오냐면 이렇게 세 번째 연습은 이렇게 위치를 바꿔버립니다. 자, 제일적구와 목적구는 거의 한 포인트 거리에 세워놓고요. 똑같이 내 공은 가운데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마찬가지로 이 공을 끌어치는데 자, 이쪽은 갔다가 오니까 거리가 머니까 좀 세게 쳐도 되지만 요 공은 제일적구가 갔다가 요만큼 오니까 이렇게 길게 갔다 온 거에 2분의 1밖에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공을 때리면 2분의 1 그 이하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이때 이 공을 연습을 해주실 때 처음에는 이 공이 굉장히 세게 맞습니다. 무조건 이거는 거리가 세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치려고 되면 진짜 개발에 땀나야 됩니다. 그렇죠? 개발에 땀나야 됩니다. 자, 그때 여기서 이거 훈련을 자꾸 해주시고 공을 이렇게 자꾸 때려주시면 이 훈련을 하시면 되는데요. 끌어치기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할까요? 자, 공정님, 끌어치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 다음에 조철우님, 끌어치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럼 왼손입니다. 끌어치기는요, 왼손 브릿지가 안 좋으신 분은 끌어치기에 미스가 생겨요. 당구 500, 700 치시는 분들도 제가 브릿지 같은 거 많이 보거든요. 같이 게임을 칠 때 이런 거 잘 봐요. 내가 이거 딱 보고 요 바닥에 요 힘을 딱 보는데요. 요 힘이 약하신 분들은 누르는 힘이 약하신 분들은 공이 삑사리가 자주 나고요. 큐미스죠. 그리고 공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저는 이 자세를 딱 봤을 때 이게 단단하게 딱 되어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실력이 빨리 늘겠다. 오른손이 힘을 빼는 건 기본인데 이 왼손 자세가 좋으신 분은 여지없이 공을 잘 칩니다. 여지없이 공을 잘 치기 때문에 그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외국 선수들의 쿠드론 선수나 레펜스 선수 이런 선수들 딱 보시면요. 왼손 브릿지가 예술이에요. 세이기너 선수 다 기가 막히고 이 왼손 브릿지 이쪽 손만 한번 보면 기가 막혀요. 네. 그래서 이 왼손 브릿지에 있는 이 부분을 공을 잘 단단하게 한번 치셔야 되고 큐는 끌어치기 할 때 수평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끌어치기 할 때 수평을 유지할 수는 없는데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우리 타점자분은 여기에 초크가 하나 있잖아요. 근데 큐가 이렇게 초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큐의 높이가 초크 이렇게 놨을 때 초크보다 높으면 안 돼요. 좀 높아도 초크 정도까지만 가야 돼요. 여기에 그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면 안 돼요. 초크보다 작은 그런 높이의 부분을 가져야 되고 초크보다 높으면 이제 어떻게 좀 있으면 그냥 바닥이죠. 여기 제가 치는 이 큐의 끝이 이 나사지 당구대 바닥을 건드릴 수 있는 그런 깊이기 때문에 샷 자체가 깊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뒷부분을 높은 자세로 가지면 공치기가 어렵다. 명심하시고 왼손과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번째가 바로 쇼쿠션에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죠.
여러분들이 꿈의 공이 하나 있죠. 바로 뭐냐면 이렇게 공을 놓고 이렇게 놓는 거예요. 45도 라인에 공을 세워놓습니다. 끌어치기 마지막 연습이에요. 45도 라인에 공을 세워놓고 이 공을 끌어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쪽 공은 코너, 이 두 공의 각도는 직각. 90도로 배치를 해놓고 3포인트면 하나, 둘, 셋. 이쪽에서 하나, 둘, 셋. 이 배치에 공을 놓고 이 공을 끌어치기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안 모여도 돼요, 여러분. 자, 이거 모이려고 그러면 죽여치기 해야 되거든요. 백당구는 죽여치기 같은 거 안 하셔도 돼요. 백당구는 죽여치기를 하려고 그러면 끌어치기가 엄청 중요하죠. 끌어치기가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죽여치기는 끌어치기를 한 다음에 하셔야 돼요. 그 상태로 가셔야 됩니다. 자, 이때 여기다 놓고 훈련을 하실 때 이 공을 자꾸 맞히는 훈련을 해주시면 안 모여도 돼요. 그래서 기본 공을 치게 되면 지금과 같은 공을 치게 되면 공이 자꾸 근처로 오게 돼 있어요. 좀 얇게 맞아도 아주 얇게 맞아도 이제 제가 이렇게 다시 이쪽 어디로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와 관계없이 항상 치면 이것만 아주 얇게 치는 거예요. 얇게 이렇게 쳐서 이쪽으로 오는 경우가 아니냐. 물론 이 공을 얇게 쳐서 득점을 못하겠죠. 처음에는 이 공을 쳐갖고 실패도 많이 합니다. 실패도 많이 하지만 공을 치다 보면 이 공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요. 안 들어가기도 하고 공이 길게 나오기도 하고 하지만 공을 자꾸 근처에 모아놓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안 모이면 뭐가 문제지? 바로 두께랑 관련이 있고 이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죽여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백당구가 됐을 때는 여러분들 끌어치기 이 네 가지 유형을 아주 많이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끌어치기 연습 중에 하나가 이제 더 하나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요거죠. 일명 백 끌어치기. 자기 방향으로 오기. 즉 공을 정면으로 치면 이 공은 자기 자리로 오죠. 그래서 이 공을 이렇게 끌어서 연습을 처음에 하시는 거예요. 자, 이 공도 똑같습니다. 자, 당구 초보인분한테 얘는 2포인트에 세워놓고 얘는 1포인트에 세워놓고 얘를 여기다 붙여놓고 이 공을 모아쳐봐라. 평생 못 칠 수 있어요. 그러나 얘를 제일적구와 목적구를 한 포인트에 세워놓고 수구를 그 가운데 반 포인트 떨어지게 공을 배치해놓고 쳐봐라. 그러면 이거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이것까지 연습을 해서 공을 치시면 여러분들은 5개의 끌어치기를 하게 됩니다. 이 5개의 끌어치기 연습을 하셔서 백당구니까 확률 어떻게 돼요? 그렇죠. 50%만 가지시면 됩니다. 50%의 확률을 갖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십니다. 그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이거를 자꾸 반복하면 80% 이상이 나오는데요. 저한테 레슨 받으시는 분은 백당구도 이 공을 때리면 거의 80%의 힘 조절까지 하게 됩니다. 80당구가. 네. 계속해요. 저는 당구 레슨할 때 처음에 이제 만약에 오늘 강의가 만약에 기별려치기나 또는 오늘 강의가 모아치기 뭐 여러 가지 뭐 빗대치기 있어. 무조건 처음에 공을 세워놓고 아까 그것도 3개씩 연습을 시켜요. 오늘 자 다시 끌어치기 잘 되시는지 한번 해볼까요? 또 쳐요. 그 다음 시간은 또 쳐요. 지겹죠. 근데 이걸 반복하시고 나서 게임을 치고 오시면 하시는 말씀이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이 공이 쓴다는 거에 비슷해요. 매번 아니지만 이 공이 나와서 이 공을 내가 모아쳐서 이때 내가 3개를 쳤다 또는 4개를 쳤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당구 그 초보분들한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끌어치기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는 끌어치기고 그 끌어치기의 연습 방법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내용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몇 번째 여러분? 두 번째. 쉬지 않고 갑니다. 자, 두 번째 배치는요. 한 공은 투포인트에 세워놓고 얘는 반포인트 얘를 요거와 여기에 반포인트 라인에 세워놔요. 요거와 여기 2.5포인트에 여기서 반포인트 정도 떨어진 곳에 놓고요. 제 공을 코너와 이렇게 연결시켜 놓습니다. 세 개를 중심으로 쫙 연결해요. 두 개죠, 두 개. 코너 제일 접구 얘. 그리고 제 공도 반포인트 딱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 공을 밀어치기를 해요. 이 공을 밀어치기를 해서 이 공을 모아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 공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세서 모아치기가 실패합니다. 물론 운 좋게 이 공은 키스가 나서 공이 모아질 수도 있어요. 도망가지 않는 게 제1족구와 목적구가 와서 이렇게 키스가 나서 도망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키스가 나거나 키스가 안 나게 하거나 또는 키스가 나도 충격, 제1족구와 목적구가 충격을 받지 않을 정도의 힘 조절을 하시면 아주 좋은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다 묶고 공을 치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 모아치기 할 때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모아치기는 상단 당점을 정확하게 주고 치셔야 돼요. 팔로우 샷 별로 중요하다 안 하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당점을 우위의 당점, 즉 12시 3팁을 주고 이 공에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게 완성이 되면 내 공을 뒤쪽으로 요 공을 반포인트 다시 옮깁니다. 같이 반포인트씩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자, 너 반포인트 가고 너 반포인트 가. 이 상태에서 다시 모아치기를 합니다. 그거 모아치기 돼서 이 공이 연습을 또 해줍니다. 그러면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손에 감각이 생겨요. 어느 정도로 쳐야 되고요. 제가 모아치기 이거 밀어치기 할 때 저번 시간에 이런 얘기 있었죠. 12시 3팁을 주고 오른손 검지하고 엄지의 힘을 좀 빼면 자연스러운 동작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냥 툭 쳐도 돼요. 밀어도 되고 툭 쳐도 되고 다 돼요. 하지만 힘을 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달라요. 같은 첨단인데 어떤 분은 진짜 좀 많이 밀고 어떤 분이 그냥 툭 치기도 합니다. 근데 공의 모습은 똑같아요. 자, 희한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공을 가지고 연습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모일 수도 있고 안 모일 수도 있지만 공의 힘 조절의 개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모아치기 훈련을 하시면 실력이 일지월장을 하고요. 다시 이 배치를 이렇게 바꿔서 갑니다. 이쪽 방향으로 바꿔서 이 공을 다시 또 모아요. 이제는 한 포인트와 한 포인트 정도를 떨어뜨리고요. 제1족구와 목적구를 한 포인트와 한 포인트를 떨어뜨린 상태에서 공을 이렇게 칩니다. 같은 방법이에요. 처음에는 이 공이 너무 세갖고 일로 오고 또는 내 공이 맞지 않고 목적구의 근처에 가서 쓰기도 합니다. 덜 밀어치기를 해갖고 이 공이 가다가 당점이 낮거나 이래서 공이 가다가 이렇게 스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의 문제점이 뭘까? 그러면 야, 호객이가 문제점은 두 가지라고 했는데 하나는 12시 3팁이고 하나는 힘을 주지 말아야 된다고 했는데 힘을 줬다.
여기서는 이제 힘이 들어가면 약한 힘 때문에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내가 점검을 하면서 거리를 좀 옮겨가면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공을 치시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 공이 어느 순간에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도 깜짝 놀라요. 그런데 이 훈련을 했을 때 내 걸로 만들어야 돼. 제가 제일 답답한 거 뭐냐면 우리 하점자분들이 이런 거 연습시키잖아요. 진짜. 당구 초보분들도 이거를 10번 이상 치면 안 쳐요. 들어갔다 이거죠. 맞추면 쾌감을 생각하시는데 이 가르치는 트레이너 입장에서 보면 저거 만족스럽죠. 왜? 저게 저 사람 기술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즉, 저 사람한테 익숙한 기술이 아니라는 걸 트레이너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 게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경우가 나오면 연습 좀 끈질기게 하세요. 그리고 성격 급하신 분들 있어요. 공 딱 치면 한 번만 딱 치고 빡 때려요. 전 이런 분들은 제가 당구 레슨을 하면서 제일 싫어요. 저분은 대체 뭐야?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 당구는 정성인데 두께 싸움이고 이런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두께를 맞출 수 있지? 아주 특수한 경우에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비 스트로크 한 번만 해도 공을 맞출 수는 있지만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저는 예비 스트로크 최악 3번을 해라. 3번을 하고 공을 쳐라. 그러면 두께를 쟀을 때 이 부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두께를 잴 때 뭘로 재죠? 당구의 두께를 잴 때는 뭘로 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휴선으로 재는 거예요. 내 눈으로 재는 게 아니고요. 눈은 휴선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눈이 맞았다고 해서 이 두께가 맞은 게 아닙니다. 큐가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눈과 같은 방향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내가 큐선으로 맞추는 두께 방법을 소독을 하시고 그걸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면 우리 고수분들은 두께를 이렇게 맞추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시고 한번 가르쳐 보세요. 또 도움을 주시면 엄청 좋아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밀어치기로 모아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다. 자, 이제 백당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제 여기서 앞돌리기를 칠 줄 알아요. 야, 백당구는요 앞돌리기를 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갖추셔야 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앞돌리기를 내가 기술적으로 칠 수 있는 부분을 갖추셔야 돼요. 그런데 이 앞돌리기가 저 공이 일자 배치로 되어 있을 때 저 정확한 공식이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이 코너에서 이 공이 저 공이 여기에 있었다 그러면 코너는 숫자로 따지면 포인트상으로 0이죠. 여기는 1, 여기는 2, 여기는 3이란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이게 회전이에요. 자, 여기에 공이 놓여 있으면 앞돌리기로 치려고 그러면 3회전으로 쳐야 되고 여기에 있는 공은 코너에서 2포인트 떨어져 있으니까 2회전으로 쳐야 되고 여기 있는 공은 1회전으로 쳐야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공은 제로니까 무회전으로 치면 좋겠지만 여기 있는 공은 회전을 조금 주고 치셔야 돼요. 회전을 안 주고 치면 이 공은 1로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회전을 조금 주고 치셔야 돼요. 그래서 느낌 팁이나 또는 0.5회전을 주고 이 공을 공략하시면 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쳐보면 자, 이렇게 일자 배치에서 앞돌리기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 자,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이 공을 제1적분에서 옆돌리기를 칠 수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공이 가면 이 분은 이쪽 공을 치어서 이렇게 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돌리기 훈련을 하셔야 되고 이때 얘를 3쿠션 마무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시면 3쿠션도 쳐야 되기 때문에 이 공을 이렇게 3팁으로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 3팁으로 공을 치는 3회전입니다. 죄송합니다. 3회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3시, 9시 3팁이에요. 9시 3팁인 이 3회전으로 가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얘가 키스가 날 수 있고요. 두께는 한 3.5 두께, 2분의 1 두께와 3.5 두께 사이로 공을 공략하셔야 됩니다. 근데 임팩이 세신 분은 한 3두께로 치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놓고 땅. 자, 이런 형태의 공으로 연습을 해주시는데 이게 굉장히 이 3회전은 여러분들 확률이 떨어져요. 이거는요 당구를 아주 잘 쳐도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잘 안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이 공은 잘 치셔야 돼요. 자, 얘가 코너에서 하나, 둘, 2포인트 떨어져 있는 이 공은 2회전으로 공을 치셔야 되는데요. 이때 1시 반 당점을 주시고 두께는 4두께나 3.5 두께 제 영상에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이 공을 편안하게 치시면 이 공이 맞습니다. 이거를 세게 빡 이런 게 아니고요. 편하게 툭. 자, 이렇게 툭 치시면 돼요. 툭 치셔서 이 공을 치면 이 공이 맞습니다. 그냥 1시 반 당점 주고 두께 절반 두께로 10시 반이 되겠죠. 그래서 10시 반으로 편하게 이렇게 공을 때리시면 이 공이 맞습니다. 어휴. 키스가 날 수 있죠. 하지만 백당구는 키스에 신경 쓰면 안 되죠. 키스를 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치면 돼요. 자, 이제 제가 키스가 안 나는 배치로 공을 바꿨어요. 그럼 여기다 넣고 이렇게 놓고 공을 자 무리하게 안 치죠. 탑법 보이시죠? 툭툭 치시면 이 공이 들어갑니다. 자, 키스 배치가 아닌 공으로 제가 공을 세워놓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코너에서 한 포인트니까 1회전을 주고 이 공을 공략합니다. 11시 15분 공을 3팁으로 또는 2팁으로 공을 공략하고 편하게 치겠습니다. 자, 여기 공이 이렇게 있으면 이 공은 반회전이나 즉 11시 한 정확하게 한 35분 정도 되거든요. 11시 35분. 정확하게 11시 37.5분이에요. 여러분 머리 아플까봐 11시 40분 하고 11시 35분 그 사이 정도를 주고 공을 편하게 느낌 뒤에 무회전보다는 조금 회전을 주시고 편하게 공을 치시면 이 공이 코너로 옵니다. 그렇죠? 이 훈련 해주셔야 돼요. 기술 하나를 정확히 습득을 하고 계셔야 돼요. 얘는 뒤돌려치기보다 편해요. 뒤돌려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기공각이 아니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뒤돌려치기 여러분들 어떨 때 연습할 수 있죠? 제일 중요한 거 초구 치는 거. 하수일 때는 내가 초구를 칠 수밖에 없어요. 하수끼리 치면 뭐 내가 그 사람보다 고수일 수 있죠. 뭐 80이랑 50이랑 쳤다 그러면 관계없지만 웬만하면 내가 먼저 친단 말이에요. 하수일 때. 그렇죠? 그러면 이때 내가 뒤돌려치기는 그때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되고요. 축구와 같은 배치에서도 이렇게 공을 공략하시면 앞돌리기의 감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내 공의 배치가 억각으로 가면 조금 회전을 많이 주거나 약간 타격을 주고 이쪽으로 이렇게 순각으로 가면 두께를 조금 얇게 치시면 이 공이 맞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자, 백당구는 앞돌리기를 어느 정도 능수능란하게 이 공을 구사를 해야 되는구나. 백당구가 되면 맞진 않지만 비슷하게 공을 잡고 비슷하게 잡고 공을 이렇게 안 맞아도 이렇게 힘 조절해서 이렇게 치는 훈련을 해줘야 돼.
그러면 남들이 무시 못해요. 내가 이럴 수 있거든요. 자, 다른 공은 잘 못 치는데 백당구가 120보다 잘 치는 공이 있을 수 있어요. 120은 끌어치기 이런 걸 잘하는데 백당구는 끌어치기 이런 거 전혀 못해. 근데 100이 120보다 잘 쳐. 근데 일반적으로 당구는요, 고수는 하수보다 모든 공을 거의 다 잘 치는 경우가 있지만 하전자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기술적으로 내가 우위에 설 수가 있어요. 내 고수도. 그래서 쟤는 하수인데 앞돌리기를 너무 잘 쳐. 쟤는 이런 걸 너무 잘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훈련을 하셔갖고 편하게 이거를 놓고 이렇게 잡고 공을 맞추는 훈련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 처음에는 엄청 잘 안 맞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 공이 돼요. 그리고 이 공을 3쿠션으로 쳐야겠죠. 근데 뒤돌려치기를 처음에 잘못 치면 어떻게 돼요? 그놈의 쫑이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건지. 치면 쫑이야, 치면 쫑이야, 키스야, 반장하고요. 그러니까 앞돌리기를 처음에 잘 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에 3쿠션이면 뒤돌려치기를 타파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4구니까 뒤돌려치기는 조금 뒤에 가서 쳐도 된다. 그래서 앞돌리기의 실력을 높이는 그런 훈련으로 여러분들이 키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돌리기 연습 방법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는데, 자, 하나 더 해볼까요? 공이 이 라인에 서 있으면은, 자, 이 상태에서 이 라인, 이쪽 포인트 있죠? 이 라인에 있으면 4두께를 치고요. 그럼 이제 여기 요 포인트 라인에 있으면 한 3.5두께로 치고, 여기에 있으면 요거는 3두께로 치시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 지금 여기는 4두께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4두께의 느낌 팁으로 만약에 주고 쳤다. 근데 이 공이 여기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4두께의 1회전. 한 포인트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있으면 4두께의 2회전. 하나 더 있으면 여기 4두께의 3회전이 되겠죠. 자, 이렇게 놓으면 이제 느낌 팁이라고 하면 여기 있으면 3.5두께가 되죠. 공은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거는 3.5두께의 느낌 팁, 3.5두께의 1회전, 3.5두께의 2회전, 3.5두께의 3회전. 자, 이 공이 1로 이렇게 가 있으면, 내공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3.5두께의 느낌 팁, 3.5두께의 1회전, 3.5두께의 2회전, 3.5두께의 3회전, 이런 식으로 두께와 이런 부분을 좀 바꿔서 공을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적구의 위치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 3회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내가 키스가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 경우는 여러분들이 치면서 그냥 몸으로 떼어보세요. 몸으로 떼어보시면 엄청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아이고, 우리 누님이 또 이렇게 해주시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앞돌리기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뭘로 가냐 하면, 이런 공도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앞돌리기에서 아주 좋은 건지, 여러분들이 당구 실력이 좋아지려고 하면 이렇게 있을 때, 이 공을 앞돌리기로 치는데 맞고 길게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알면은 이쪽에 맞으면 앞돌리기를 짧게 치서 이쪽에 맞으면 여러분들 3쿠션도 되잖아요. 그렇죠? 4구 치면서 마무리를 3쿠션을 쳐야 되는데, 이거 어떤 두께를 치고 어떻게 쳐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 지점에. 그러니까 이쪽에서 하나, 둘, 3쿠션에서 4쿠션으로 들어오는 라인의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 이 공을 내가 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칠 수 있겠죠. 그럼 요거는 여기에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여기 2회전이고 저기는 4두께니까 4두께의 2회전으로 이 공을 세게 치는 거 아니에요. 편하게 공을 때리시면, 그렇죠? 딱 맞죠?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이 공이 막 세게 돌아다니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치는 걸 한번 보면서 자꾸 반복을 해봐요. 자꾸 반복을 해서 공을 자꾸 치면요. 어느 순간에 이게 막 진짜 보여요. 자, 우리 87년 치시는 분들한테 이거 훈련 엄청 시킵니다. 아, 이건 어려운 건데, 제가 그러죠. 이 기술 어려워. 이거 하고 또 마찬가지로 계속 연습시켜요. 그래서 레슨할 때마다 한 번씩 꼭 또 치게 합니다. 잘 하셨나요? 그러면 연습 안 했는데 그럼 쳐보세요. 또 시켜요. 혼자 하시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아, 그래서 앞돌리기는 3쿠션 마무리할 때 굉장히 좋고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공이 되버립니다. 오늘 저희 큰딸이 여행을 갔다가 왔는데 지금 이 휴대폰에 제가 통화하는 거예요. 저희 단체에 우리 가족톡이 있는데 엄청 울리시네. 죄송합니다. 이거. 자, 이제 어떤 걸 해야 되냐면요. 백당구는 이제 이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공을 이렇게 놓고 백당구는 저는 이거를 50대부터 시킵니다. 사실은 당구 딱 쳤을 때 초보 때부터 계속 치라고. 근데 본격적으로 연습을 하라 그러면 80에서 이 부분을 제가 집중 치료합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쳐요? 그러는데 제가 그러죠. 공 완전히 쌍방울로 놓고요. 그냥 세이드도 필요 없어. 많이 치게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여기서 3개만 쳐보세요. 그럼 백당구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 이 공이 1개 이상 벌어지지 않을 때까지 공을 처음에는 3개를 시킵니다. 이렇게. 세이드도 필요 없어요. 그냥 대충 이렇게 쳤어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딱 하면 3개죠. 근데 3개를 치니까 공이 1개 이상 벌어졌죠. 이 틈이. 그러면 이제 3개 치고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3개만 치겠어요? 그럼 하나 더 치겠죠. 덤으로. 뭐 완전히 벌어지면 못 치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훈련을 시키면 이제 저번에 가서요. 제가 5개를 쳤어요. 백당구가. 야, 이번에 5개 쳤는데 다음번에 5개 또 쳤다는 거야. 물론 좀 운이 좀 따라야겠지. 상대편이 모아주거나 뭐 이런 경우에 주워먹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네, 주워먹는 스타일에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그럼 상대편이 깜짝 놀라요. 제가 2개나 쳤어요. 와, 그래요? 5번씩 2번이나 쳤어요. 그 상대편이 멘붕에 빠졌어요. 이러지는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그래도 이 삼각형 모양을 유지하라고 합니다. 이 공 2개를 붙여놓고 여기서는 공을 한 2cm나 1cm 정도 떨어뜨려 놓고 45도 방향으로 세우고 제 공은 30도 각도로 세워놓고 그래도 모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연습할 때. 이렇게 놓고 자꾸 삼각형 모양을 유지하면서 세리 모양을 유지하면서 하라 그래요. 근데 깨졌다고 실망하지 말고 계속 치라 그래요. 그러면 이건 치다 보면 어떻게 힘 조절이 안 되죠. 그래서 이 공이 가면서 어떻게 돼요? 붙기도 하죠. 이렇게. 자, 이렇게 붙어갖고 더 이상 칠 수 없는 상태인데 이제 이게 뭐죠? 프로즌은 되지 않았어요. 프로즌이 되지 않았죠. 떡이 되지 않았다. 그럼 프로즌이 영어로 하면은 해석하면 뭔지 아시죠? 프로즌은 겨울왕국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잖아요. 네. 그게 그 제목이 프로즌이에요. 잘 얘기하면 프로즌은 꽁꽁 얼리다 이거예요. 얼리다. 꽁 얼어붙다 이런 얘기. 얼어붙었다. 그러니까 내 공과 수구와 이 목적구나 수구와 제일적구가 이렇게 붙은 거죠. 꽁꽁 얼어붙었다 하면 이게 프로즌이에요. 그래서 프로즌은 얼어붙다, 냉동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네. 이제 이게 프로즌인데요. 이게 거리가 이렇게 가까워져요. 프로즌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이게 여기서 좀 떨어져 있지만 여기서 잘못 치면 이게 치잖아요. 투터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훈련을 하면 처음에는 프로즌을 시키지 처음에 하실 때는 프로즌이 됩니다. 근데 거리도 가까워지고
자꾸 연습하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게 어떤 느낌이 와요. 힘 조절이라는 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게 기본이 됩니다. 근데 갑자기 300이 되고 200이 될 때 세리 연습을 한다? 아니에요. 저는 세리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근거리에서 자꾸 공을 훈련을 해봐요. 그래서 이 공을 칠 때 제가 연습시키는 게 바로 뭐냐면 여기서요. 이거 하세요. 반 포인트 세워놓고 자 여기서 반 포인트 세워놓고 이 공을 갔다 오는 거 훈련시켜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공이 가서 붙어있는 정도로 공을 치라고 훈련시킵니다. 제가 이런 거 훈련시키면요. 그냥 5번 하고 연습해서 이런 얘기 안 해요. 치라 그래요. 10분 시키잖아요? 10분 시키고 제가 이제 그만해요 이런 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요. 계속 시키라고. 치보세요 그래요. 미치죠? 왜? 이거 무슨 뭐 레슨 하는데 이걸 왜 안 하냐고 생각하면 시킵니다. 그냥. 반복이에요. 지겹죠? 빨리 공 이렇게 놓고 그냥 공 이렇게 딱 나가고 한 점 딱 치고 나서 야 1점이다 막 이러고 하고 싶은데 이거 힘 조절을 뭐 하라 그러는데 이거 하라 그래요. 처음엔 아주 답답해 죽으려고. 근데 이 효과가 나타나요. 제가 있을 때 해야 돼요. 제가 있을 때 딱 할 때 이거. 공을 딱 치면 대충 연습하라 그러면 대충 툭툭 치고 막 손도 대충 잡고 그러는 채 꽉 잡으세요. 브릿지 단단하게 잡으세요 하고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힘 조절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큐미스가 안 생겨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때요? 기본기가 착실해지. 이렇게 해줘야 세리 기술을 할 때 세리 기술을 하면 왼손을 다 풀어놓고 여기서 헐렁이로 왼손을 헐렁이로 해놓고 그리고 더 하체 이거 공이 통제가 안 돼. 여기서 바닥에 여기서 큐를 꽉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바닥에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라. 그리고 내가 끌어치기 할 때는 손을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만 손가락을 벌릴 수 있지만 공이 근접거리 있을 때는 손가락을 벌리면 자 브릿지하고 공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자꾸 좁히는 훈련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세리를 칠 때는 이런 세리 자세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손가락을 세우고 바닥에 이렇게 붙이는 이러한 그 세리 자세가 나오잖아요. 이게 세우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왜 공과 공 사이의 거리를 짧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손바닥 이렇게 손가락 피면 거리가 가까워지면 공이 부딪힐 거 아니에요. 파울도 하게 됩니다.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거리도 짧게 해라, 모두 해라. 그리고 큐와 브릿지 사이의 거리가 짧아야 여기가 브릿지와 공 사이의 거리가 짧아야 이 공을 내가 큐로 때려도 힘이 잘 안 붙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때리는 사람은 이제 힘 조절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노력하는 경우에 더 좋다는. 이렇게 여러분 세리 치는 사람 봤어요? 있다고요? 천다구 이상은 없어요. 제가 있나? 저 못 봤어요. 물론 억지로 치라고 하면 치겠죠. 이렇게 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요. 가까운 근접거리로 치는 게 유리하다. 그러니까 손가락도 좁혀야 된다. 외국 선수들은 여러분 이렇게 치는 사람도 있어요. 브릿지를 이렇게 쳐요. 여기다가 이렇게 주먹을 줘요. 이게 힘이 들어가겠어. 이게 거리 엄청 짧죠? 손가락을 접으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왜 했을까요? 이렇게 세리를 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외국 고수들. 한국은 못 봤어요. 그렇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쪽에 훈련 조절을 할 때 이렇게 잡고 이렇게 힘 조절 잘 안 돼요.
이제 짧게 잡고 치면서 여기서 조절을 하시는 훈련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각자 맞는 이거는 이런 거는 각자 폼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거는 솔직히 표현해서 기술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짧게만 잡으면 충분히 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하시면 이 공이 자유스러워져요. 혹시 여기서 이렇게 잡고 공이 찢어지는 분이 있으면 뭐 브릿지를 접어봐라. 가까이 하는 게 기술적으로는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모양적으로 손의 모양을 바꿔서 거리를 짧게 하는 그런 훈련을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연습을 해서 하는데 백당구를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야 되냐면 처음에는 3개인데 3개 금방 쳐요. 안 깨집니다. 안 도망가요. 그러면 숫자를 늘려서 이제 4개로 갑니다. 자, 4개로 가고 4개를 하루에 한 3번씩 해보세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숙달이 되면 이제 5개 도전해 보는 거예요. 5개 도는 거죠. 5개가 뭐냐면 하나, 여기다 놓고 둘, 여기에 셋, 여기에 넷, 여기 5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공을 치다가 중간에 공이 이렇게 프로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떡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거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첫 터치가 된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실패해요. 본인한테 냉정하셔야 돼요. 아, 이거 된 것 같아. 아,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 첫 터치는 과감하게 그냥 공을 딱 빼고 다시 성공 안 한 거야. 이렇게 하지. 그리고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요거를 한 6개월 정도 한번 해보세요. 야, 실력 금방 5개 순식간에 쳐요. 근데 이렇게 치다 보면 6개월 연습하면서 순식간에 120, 150이 돼 있어요. 웃기죠? 순식간에 120, 150이 돼서 5개가 시시해. 매번 되는 건 아니지만 6개도 되고 7개도 되고 8개도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점수가 올라가요. 그리고 힘 조절이 예술이 됩니다. 힘 조절이 자동방으로 돼 있어요. 짧은 거리에서. 나중에 억지로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200당구 이렇게 치시는 분들 힘 조절 다시 하라 그러면 나는 힘 조절이 안 돼. 왜? 그 메커니즘으로는 그런 부분을 하려고 그러면 감각이 아주 뛰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이, 이 작동 원리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안 되는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뭘로? 그렇지. 연습을 해서 이렇게 하시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6개월 뒤에 100당구가 아니고 120, 150 빠르면 200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세리 연습을 하셨는데 세 번째 끝났어요. 첫 번째 뭐예요? 그렇지. 두 번째 밀어치기로 모아치기. 세 번째 세리 연습을 해라. 100당구가 되면 아주 탄탄하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 더 했죠? 밀어치기 했어요. 아니야, 앞돌리기 했어요. 앞돌리기. 죄송합니다. 세 번째가 앞돌리기 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바로 뭐냐면 부직갱이 형님이 들어오셨는데 제가 이걸 또 못 봤어요. 제일 접고 왼쪽 투포인트에 놓고 잠깐만요. 이거 우리 한번 해드릴까요? 제일 접고 왼쪽 투포인트에 놓고 여기 맞나요? 제일 접고죠. 이 접구는 맞은편 0.5포인트 수구는 이 접구 코너에 여기서 이렇게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부직갱이 형님 이거 맞나요? 우리 사구를 엄청 도와주시는 이런 분이
후원도 많이 해주신 우리 조 회장님이신데 사고를 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너무너무 고마우신 분이에요. 네. 제가 또 이거 해드려야죠. 조 회장님한테 제가 해드려야지. 조 회장님, 그러면 여기서 이 공을 치라는 얘기잖아요. 이 공을 쳐서 이렇게 치는 이 기준을 이제 살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얘를 만약에 내 코너에다 이렇게 놨다고 가정해 볼게요. 코너에다 가정해 놓고 이 공을 치면 얘하고 얘는 지금 몇 포인트 떨어져 있죠? 2포인트 떨어져 있어요. 자, 근데 얘가 이렇게 쓰면 기울기가 제로인데 기울기가 이렇게 쓰면 기울기 하나죠. 자, 이렇게 가면 기울기 몇이에요? 2가 되죠. 그러면 제일적구와 목적구는 2포인트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얘는 기울기가 2니까 합이 4인데 얘가 이렇게 반 포인트 위로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 공은 이 반 포인트는 이쪽에서는 한 포인트가 1이지만 이쪽에서는 반 포인트가 1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은 합이 5가 되는 거예요. 합이 5가 되니까 이 공은 두께와 회전의 조합에서 4두께의 1회전으로 이 공을 공략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 공을 4두께 1회전으로 공을 공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4두께의 1회전, 4두께의 10시 반, 11시 15분 당점을 주고 이 공을 공략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혹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4두께 1회전으로 이 공을 쳐야 되는데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공을 내가 붙여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공이 만약에 떨어져 있으면 4두께 1회전 그냥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붙어 있는 게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붙어 있는 게 부담스러워서 이 공을 잘못 때리면 내가 충격을 조금 가하게 되면 이렇게 왼쪽으로 튕겨서 일로 빠질 확률이 있다는 얘기죠. 회장님? 네. 그래서 제일적구가 떨어져 있을 때는, 제일적구가 붙어 있을 때는 이 공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얇게 치셔야 돼요. 그래서 붙어 있을 때는 0.5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여기 있을 때, 자, 여기 이렇게 있으면 하나, 둘, 셋. 그리고 내공 기울기 2에서 5인데 지금 제가 붙어 있으니까 0.5를 빼줘서 4.5. 그러니까 4두께 1회전으로 치시면 0.5회전으로 치시면 또는 3두께 1.5회전으로 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회장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렇게 붙어 있는 공들의 공을 짧은 거리에서 공을 치실 때는 내가 너무 공 자체를 꽉 잡거나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네, 이런 공을 치실 때는 그냥 통 하는 느낌? 가볍게 퉁 하는 느낌으로 힘 빼고 퉁 하는 느낌으로 공을 쳐주시면 공이 아주 편하게 돼요. 자, 쳐볼게요. 이렇게 치시죠. 그쵸? 퉁 하는 느낌으로 공을 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공이 나왔단 말이에요. 요즘 되게 어렵잖아요. 왜? 저 공이 붙어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 공이 현재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 공을 치기 어렵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려울 때 이런 공을 회전을 많이 주고 당점도 많이 8시 정도를 주고 쳤다고 했을 때 이 공을 뭔가요? 빵 하고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퉁 때립니다. 편하게 힘 빼고 퉁 갖다가 부딪혀 놓는 공으로 때리면 공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요. 그렇죠? 아주 이게 이제 3쿠션에서 이런 공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다 놓고 그냥 빵 하고 조지는 게 아니라 그냥 통. 그러니까 스트로크도 길게 안 해요. 짧게 퉁퉁 때리시면 아주 멋진 공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배치는 이렇게 치셔야 제일 안전빵이에요. 쉽죠? 스피드는요, 조 회장이 이런 거 정도의 스피드는 한 초구 뱅킹하는 거 있죠? 그 뱅킹하는 것보다 조금 빠른 느낌? 네. 그 정도, 한 2.5 정도의 속도로 때리시면 아주 좋습니다. 네. 3 정도로 때려도 되고. 근데 뱅킹하는 것보다 느리게 뱅킹하는 정도로 때리면 공이 밀려갖고 좀 안 올 수 있어요. 기울기가 2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거는 이렇게 주시면. 네네네. 네. 잘 되셨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제가 특별히 우리 조 회장님은, 앞으로도 또 많이 또 우리 그 당국에 도움을 많이 주실 분이세요.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마워갖고, 저한테 후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사구 전체에 너무 애를 쓰셔갖고, 저런 분들이 많이 계시면 정말 행복하죠.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항상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하단 주고 잘못 치면 뽑히는 경우도 있죠. 짧게 요 사이로 오는 경우도 대략 하단 주는데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상단을 주게 되면 너무 세게 뜨면 황홀씨가 먹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좀 주의하세요. 그래서 제가 세게 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고요. 자,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은 백당구는 뭘 해야 되냐면 이 백당구는 자, 회전을 사용하기 시작해야 돼요. 백당구는 올바른 회전의 사용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80당구는 두께와 충격으로 이런 공이 나오면 80당구는 이런 공을 내가 힘으로 인해서 각도가 45도보다 큰, 즉 네 번째 포인트는 이 경우는 두께로 공을 칠 수가 있어요. 회전이 별로 없어도. 이거보다 크면 이때는 회전의 감각이 없어도 힘으로 때리면 비슷하게 뭔가 가요. 정확성은 떨어지죠. 이게 들어가면 뭐 힘으로 쳤는데 정확성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80일까 아니겠죠. 비슷하게 갑니다. 힘으로 막 때리는 거예요. 처음에 막 치다가 중단으로 막 때리고 그러면 들어갔다가 어떨 땐 안 들어갔다가 막 이럽니다. 이럴 때 백당구가 되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공을 조금 아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표현으로 따지면 야 시내 룸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요. 여기서부터 이제 바로 뭐가 들어가냐면 회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면요. 백당구는 이때 이거를 무회전의 오두께로 치는 게 아니라 80당구는 무회전의 오두께 방식으로 공을 친다는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백당구가 되면 공의 위치가 5의 위치에 놓여 있다 그러면 두께와 회전의 조합을 사용해요. 요거는 편하게 4두께 1회전으로 친다. 힘으로 내지르는 걸로 치는 게 아니라 회전을 이용한다. 회전을 이용하면 각도가 좀 커진다. 그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4두께의 1회전으로 공을 편하게 쳐도 이 공이 간다. 자, 6번째 있으면 점점 멀어졌지만 이 공도 4두께의 2회전으로 공을 6번째니까 두께와 회전의 조합을 6으로 맞춰서 이 공을 친다. 자, 7번째에 가면 두께는 똑같이 4두께인데 이제 거의 뒤끝에 떨어져 있는데 4두께 9시 3팁으로 이 공을 치면 이 공이 가겠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된다. 자, 8번째 있으면 이 공은 치기는 어렵지만 8번째 있으면 이 공은 끌어서 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9시 3팁을 주고 조금만 밀어주면 이 공이 가겠구나 이런 걸 안다는 거죠. 이거 뭐예요? 우와!
조현님 너무 고맙습니다. 야, 더 열심히 방송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야, 항상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셔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회전을 주는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회전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냐면 회전을 하나 주고 회전을 둘 주고 회전을 셋을 주게 되면 여러분들 뭐가 필요해요? 회전만큼의 공의 변화가 생겨야 돼. 그런데 회전을 2배 주면 뭐가 2배가 돼야 되고 회전을 3배 되면 뭐가 3배가 돼야 되는데 회전을 2배 됐는데 어떤 값이 4배, 5배가 되면 이거는 규칙성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감각이 죽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편안하게 그런 형태의 비례관계를 정립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더 좋은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전을 주는 훈련을 하고 스피드를 너무 낮출 필요는 없어요. 저는 굉장히 여러분 느리게 쳤거든요. 적당한 조금 너무 느린 스피드보다 조금 빠른 스피드 한 2.5 정도나 3 정도. 2.5라는 것은 여러분 쳤을 때 하나, 둘, 반이 2.5고요. 3은 하나, 둘, 셋이에요. 이런 정도의 스피드로 공을 치시는 거예요. 너무 느리게 치면 실력이 안 늘어요. 실력이 안 늘어요. 그래서 제가 조회장님 한번 찾아갈게요. 그럼 제가 수박이라도 한 통만 사주고 가야지. 그리고 제가 올 10월달에 한 2,000당구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당구 발전이 한번 뭔가 되기 위해서 지금 한 1,500 정도 치고 있거든요. 그때 조 회장님 봤을 때 제가 한 700 정도 친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제가 조만간 방송에서 제가 게임하는 거 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갑자기 4부에 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전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회전을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백당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전을 사용하면 이러한 배치에서 회전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면 이런 공들이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이런 공들의 회전을 줬을 때 여기서 이게 자연스러운 공의 흐름으로 이제 처음에는 어색한데 회전 때문에 큐를 돌리고 막 이런 부분인데 이 왕쿠션에서 그대로 가볍게 툭툭 치는 훈련을 해주시면 회전량을 매기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가벼운 느낌으로 자꾸 때리면 정확성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어떤 왕쿠션의 어떤 모습이 생기잖아요. 이 공이 심리적으로 코너에 박혀 있으면 치기 어려운데 얘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건 칠 수 있다. 이런 공이 이제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고 하나니까 5칸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건 4두께 1회전으로 쳐야 되잖아요. 네, 이게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때 뭐가 회전을 주는 게 무리하지 않게 하는 스트로크를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그럼 이거는 4두께 1회전으로 공을 딱 치면 이게 이제 정확하게 나한테 나온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면 이제 점점 두려워하죠. 처음에 볼 때는 막 친구들끼리 치면 야 힘으로 막 때리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공의 구질이 바뀌어서 나타났어요. 부드러워졌어? 뭐 정확해졌어? 부드러운 건 그렇다고 치자 이거야. 부드러운 건 뭐 천천히 쳐도 그렇게 보일 수가 있지만 그런데 이거는 정확성이 생겼어. 그러면 상대편이 쫄죠. 지금의 제가 하는 이거는요. 이런 회전의 연습을 하게 되면 뭐가 좋아지냐면 이제 이거의 다음 기술인 비껴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해 안 되시죠? 네. 회전을 주는 비껴치기 기술이 이제 제가 다음에
강의하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때 제가 또 설명을 드려요. 근데 다음 강의는 여러분 120이 아니고요. 이제 80, 100 다음에 이제 150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건너뜁니다. 왜냐하면 120은 100당구의 기술을 조금 확률을 높이면 120이 되는 거예요. 근데 150은 완전히 다르죠. 우리 30년 150 보면은 저못 치는 게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 차간에 150은 정확성은 뛰어나진 않지만 거의 웬만한 건 다 쳐. 모아치기 이런 건 잘 안 돼. 그리고 수비도 잘해. 다음 시간에 150에 관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해되셨나요? 오늘 도움이 정말 많이 되셨나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저기 방송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더위에 좀 조심하시고요. 네. 여러분들이 진짜 이게 사고의 홍보 대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그리고 사고를 지금 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동호회 위주로 되고 있는데 그런데 좀 참석도 많이 해주시고 아이고 형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표 형마님 고맙습니다. 희경 누님 보고 계시나요? 아니면 지금 저녁 드시나? 정말 고맙고요. 네. 그래도 앞으로 더 열심히 또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회장님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금필님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평선님 저 거제도에 우리 지평선님 네. 항상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제 방송 보고 실력이 정말 일취월장 해주시고요. 항상 우리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열심히 하고 저도 목표를 설정했으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스위스 저희 딸이 이제 집에 와서요 보러 가야 돼요. 열을 안 받더니 너무 보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 더 150이 되는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내용으로 다가서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 이제야 들렸는데 방송 한번 보세요. 네. 바이바이 하겠습니다.